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변경 그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판례에서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이익한 것인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요건이 판례에 의해 형성되고 법정되었던 것이고 그 한도에서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 동의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서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무엇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의견 청취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경우에 취업규칙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데요.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대신할 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보면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1976년경 설립된 재단법인 A는 기계금속 시험 연구가 주요 업무였는데 1979년 4월경 정밀 기계 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재단법인 B를 흡수 통합하게 되었는데 B는 A보다 약 10년 앞서 설립된 바 있습니다. A와 B의 통합에 따라 두 기관 출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중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문제되었는데요. 재단법인 A는 1980년 3월경 퇴직금 지급 규정을 새로 작성하면서 종전 재단법인 B가 1970년경 마련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지급률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A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B 출신의 직원들은 종전 정년 퇴직 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늘어났고 통합 후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판례의 핵심은 두 정부 산하기관이 통합되면서 피흡수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이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이 사례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에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즉, 재단법인 A의 1980년 3월 6일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재단법인 B의 1970년 1월 1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에 있어서 불이익한 것은 사실이나 A의 1980년 3월 6일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당시 B 출신 직원들과 기존의 A 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 지급률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던 점, B 출신 직원들의 정년이 통합 후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나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기간만큼 더 근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통합을 전후하여 B 출신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는 등 통합 후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었고 이로써 퇴직금 지급률의 저감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된 점, 통합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B 출신 직원들이 B를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종전의 높은 퇴직금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따라서 통합 당시에는 원고를 포함한 B 출신 직원들도 향후 제정될 A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의 1980년 3월 6일 퇴직금 지급 규정은 B 출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B 출신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가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안은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면 공공협동조합 중앙회는 애초 인사규정에 직원의 결격 사유와 면직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직 사유의 하나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공공협동조합 중앙회는 직원의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그와 별도로 해직 사유를 보완하면서 임용 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면직시키기로 개정하였는데 그 임용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인사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와 같은 인사규정의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판례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들어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는 입장을 전제한 후 피고는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의 버금가는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비추어 피고가 인사규정에 이와 같이 그 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변경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규정을 단지 정비 보완하였음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되고
그것이 피고의 피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에서 판례는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록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의 기준 시점은 취업 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인 취업 규칙 개정 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취업 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어서 개정된 보수 규정 중 후생적 복지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취업규칙의 개정 이후 분리가 획일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이 순차적으로 신설되었고 퇴직금 규정의 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에 퇴직금을 산출하여 비교하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6년 이하 단기 근속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불리한 경우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 증권수당은 1987년 1월 1일에, 직무수당은 1985년 1월 1일에, 전산관리수당은 1984년 7월 1일에 각각 신설된 것이어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 당시인 1981년 1월 1일경에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지급받고 있던 급여 항목에 의하면 개정 후의 퇴직금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급여는 본봉, 직책수당, 연월차 휴가 보상금 및 상여금, 월 평균액을 합한 금액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개정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단기 근속자들에게는 유리하나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취업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 근로자 상호 간의 유분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럴 경우 노사 간은 물론이고 노노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유분리가 공존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그것이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 지급률 및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 모두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의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정부 투자기관 등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198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모 개발원의 직원 보수 규정은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있어 개정 전 보수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던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모 개발원의 직원 보수 규정의 개정은 당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당성을 상실한 정도로 현저히 높은 정부 투자 기관들의 퇴직금 누진율을 인하하고 각기 상이한 퇴직금 누진율을 통일시키며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 투자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촉진시켜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투자 기관 예산 회계법에 따라 정부에서 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그 개정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이에 모든 근로자들이 그 개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한 그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직원 보수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 보수 규정의 개정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지 정부의 방침 내지 지시에 따랐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을 제공합니다. 앞서 불이익 변경을 다루고 있는 별도의 과정에서도 소개해드린 판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과 관련한 정년제도를 신설하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버스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종전 정년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55세 정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실질적인 정년의 단축으로서 종전에 사실상 존재하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판례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사안의 사실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판시 이유를 보면 당시 회사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사안은 노동조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모 공제조합은 1969년 8월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직원이 정년에 달했을 때에는 정년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년제를 취업규칙에 마련하여 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합에 근무하던 갑은 1963년 부참사, 1965년 참사, 1967년 검사역으로 각각 승진하였는데 조합이 1969년 8월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55세 정년제를 도입하자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의해 1970년까지만 부장대우로 근무한 후 정년 해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 조합의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이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라고 설시하고 나서 피고 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나 그 정년을 위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 신설이 원고 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년제와 관련된 두 사례는 주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판례의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정년제의 도입이나 퇴직금 규정의 변경 등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이익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타당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살펴본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맞추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존속은 물론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